책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조도, 같은 분량, 모두 동일한 조건 아래서 읽은 같은 책. 만약 이런 상황에서 소설 속 주인공을 그려본다면 어떨까요? 과연 모두가 같은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까요? 서탐대실.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의 유명 저서 변신. 그레고르 잠자가 곤충으로 변신한 파격적인 내용을 다룬 이 소설은 당시 세간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변신의 초판을 작업할 당시 카프카는 표지 그림 담당자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곤충 그 자체를 그리지 마시오. 멀리서도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 이에 한 남자가 머리를 감싸며 문 앞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만 표지에서 보일 뿐 책의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독자들이 오직 글을 통해 곤충의 형태를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한 작가의 의도였죠. 과연 눈으로 보는 시각적 정보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확인해볼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장소는 바로 이곳. 미술대학 학생들을 초청해 책 내용 중 일부를 읽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직접 그려보기로 한 것이죠. 작품은 총 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졌고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 소설 A, 유명한 고전이지만 아직 영상으로 제작되지 않은 소설 B, 아직 공개된 적 없는 김초엽 작가의 신작 소설 C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A 소설, 셜록 홈즈.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제목인데요. 홈즈가 물었다. 방에 살인범을 잡을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피살자의 주머니에는 서류나 메모는 없었고 약 한 달 전 받은 정보 하나만 있었습니다. 셜록 홈즈가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 단서야. 그리고 그는 말했다. 범인은 곧 잡힐 것입니다. 어쩐지 소설 속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림 사이에는 각각의 개성도 있지만 어렴풋이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주인공의 표정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작품들이 많은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이 그림 속 주인공은 영화 속 배우와도 꽤 닮은 듯 합니다. 이번에 그려볼 B 소설은 데미안입니다. 익숙한 시각적 정보는 없지만 내용은 익숙한 고전이죠.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데미안이 내 뒤에서 걸어왔다. 다른 아이들이 사라지자 데미안이 나를 따라잡고 인사를 건넸다. 비록 학생다운 말투를 흉내내긴 했지만 인사할 때조차 어른스럽고 깍듯했다. 우리 잠깐 같이 걸을까? 데미안이 다정하게 물었다. 실험자들이 그린 데미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묘사된 인물의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색채나 형태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또 앞선 A 소설과는 달리 두 주인공의 얼굴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설 C. 실험일 기준 참여자 누구도 읽어보지 못했을 신작 소설인데요. 김초엽 작가의 파견자들입니다. 도시는 기이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색채로 일렁이는 세계 곳곳에 강렬한 원색의 물감들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빠짐없이 찬란했다. 도시를 점령한 범람체들이 각자 경쟁이라도 하듯 빛깔을 드러내고 있었다. 눈앞의 범람체들이 테린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어서 가까이 와서 자신을 살펴보라고. 직접 만지고 냄새를 맡고 먹어보라고. 범람체는 인간을 미치게 한다. 이성을 집어삼켜 광기와 죽음에 빠뜨린다. 그림엔 주인공 테린과 범람체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소설적 표현이 구체적이어서 그런지 그림도 대체로 비슷해 보였습니다. 실험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실험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자 다 머릿속에 있는 걸 최대한 끄집어내는 것 같았는데 이걸 통해서 약간 사람이 각각의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도 조금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재밌고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 셜록 홈즈, 데미안 이런 거는 워낙 유명하고 특히 셜록 홈즈는 영상이나 이미 미디어로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생각이 딱 드는 이미지가 탁 고정이 되어 있고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파견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오히려 더 상상이 많이 됐고 뭔가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저럴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이 많이 돼서 공감도 많이 되고 제 상상에 오히려 뭔가 덧붙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저도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험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시각적 기억이 그림에 투영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시각적 경험은 우리 상상을 제한하는 걸까요? 이번엔 소설을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 책을 읽는 독자마다 상상이 다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보아하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표지 그림 그려주시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보통은 소설을 출간되기 전에 다 읽으시고 일러스트를 그리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되게 많이 다른 일러스트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되게 신기하고 좋을 때가 많아요. 독자가 받아들여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사실은 전 창작자도 굉장히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 역시도 상상의 차이는 경험에서 기반한다고 말했습니다. 뇌는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도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결국은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나 익숙한 책은 일종의 비슷한 출력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낯선 책을 접했을 때는 맥락은 비슷하나 표현이나 이런 면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상은 인간에 있어 놓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어떤 책을 읽고 독서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는 영역이 언어 중추예요. 근데 이 언어 중추라는 게 인간의 유별난 특징이거든요. 책에 있는 주인공이나 그 배경들이 나의 뇌 속에는 이렇게 풍광처럼 펼쳐지고 있는 경험. 사실상 책에 쓰인 내용은 텍스트에 불과하지만 지금 영상 세대야말로 오히려 내가 좀 차별화된 역량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거꾸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책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인다면 오히려 다른 역량을 높일 수가 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만들어내며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인류. 그렇기에 상상하는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상상력, 독서를 통해 무궁무진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나은 내일로 계속 진화하는 게 아닐까요? 책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책에서 시작한 탐사, 큰 결실. 지금까지 서탐대실이었습니다.